네, 일목균형표 원점 강좌 제2권 완결 표현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변화일 뒷부분하고 파동론 일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완결편 강의할 때마다 조금씩 보여드리는데 원전 채권 1호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국내에는 번역을 해가지고 이레 미디어에서 출판이 되어 있고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원문은 이 한글판 발행하면서 만들었던 원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변화일 부분에서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가 있다고 배웠죠. 그걸 또 종합해가지고 이제 일수를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목살인 표현에 변화일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그 일수 일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변화일에서 나타나는 시세의 흐름. 자, 일목산인이 이야기하는 변화일하고 전환일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일을 잡아보는 목적이 사실은 그 하나죠.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세의 끝이 어디일까? 어디서 이게 바뀔까? 추세가 전환할까? 오르는 쪽이 나면 상투가 며칠, 바닥이 며칠 되면 나올까? 그럼 그게 원래 전환점입니다. 근데 전환점이라고만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우리가 늘 예를 듭니다만은 기술적 분석에서 그냥 간단하게 목표치가 여러 개 있고 이평선도 그죠? 완전 정배에서 밀릴 때도 힘이 좋으면 5일선 뛰고 그냥 가고요. 안 그러면 이제 뭐 21선까지 내려와서 돌리기도 하고 60일선까지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21선과 61선이 반드시 지지하고 돌아가야 한다. 그건 없잖아요. 기술적 분석이 확률적으로 대체로 그러하다 이렇거든요. 변화일도 일수를 잘 계산을 해놨는데 시장이 아주 힘이 좋거나 위로든 아래든 이러면 그걸 극복하면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 우리 파죽 지세라고 하죠. 대나무가 보면 중간중간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를 그냥 치고 나가버린 거죠. 몇 개를 그냥 깨부수고 가는 거죠. 방어벽을 세워놨더니 깨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여러 개의 나열되어 있는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가격이면 가격 목표치, 시간이면 변화일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여기 자 보면 변화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일이 고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이런 그대로 추세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장투 찍고 빠지고 내려가던 중이라면 바닥 찍고 돌아가고 두 번째는 변화일이 곧 가속도 세 번째는 변화일이 연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천상도 그림을 조금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이렇게 한번 세워놔 보고요. 이게 이제 차트 가로축에 나오는 변화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 변화일에서 이제 꺾이기 쉽거든요. 그래 이게 정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시세 힘이 아주 강하면 제가 변화를 너무 멀리 그린 것 같아서 그렇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꺾여요. 여기서 딱 고점을 치고 게다가 여기에 이제 가격 목표치가 있다면 더 이제 확률은 높아지죠. 이제 순차적으로 가격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되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격 목표치도 달성을 했으니까 꺾이기 쉽겠죠. 근데 우선은 가격 목표치는 생각하지 말고 변화일만 가지고 봤을 때 여기 왔는데 시장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안 꺾여요. 그럼 더 가겠죠, 그죠? 예, 더 가면 이게 이제 상승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과 가격 목표치에서 상투를 치고 꺾이기가 쉽긴 합니다. 확률적으로.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뭐 또 그러면 연장이 또 걸리겠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시장이 아주 강하면 지가 더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럼 뭐 가시라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래쪽으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제 시세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화일에서 찍고 이제 돌아가기를 기대를 하죠. 기대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닥에 안 나와요. 그래서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는 하락의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요. 올라갈 때는 연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좀 일목산인이 붙인 용어죠. 고유 용어죠. 여기서는 뭐 연장된다, 가속화된다 이 자체는 뭐 일목의 고유 용어가 아니지만 그 개념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보자면 이건 고유한 일목식의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 또 가는 거죠. 뭐.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방금 설명하다가 말이 조금 느려지죠. 다른 쪽에 그림을 하나 준비하느라고. 일목의 변화일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머리가 아픈데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럼 여기 변화일이 있으면 꺾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꺾이는 게. 근데 이렇게 연장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2번요. 아니면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가격 조정이고요. 이 시간 조정으로 가요. 시간 조정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올라오다가 더는 못 올라가요. 그렇다고 거기 빠지지도 않아. 이 가두리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 이걸 우리 이름하여 시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이평선들하고 이제 여객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뭐 행보를 하고 있으면 이평선이 올라와 가지고 여객이 없어지죠. 차이가 없어지죠. 그죠? 붙어버리죠. 그럼 여기서 쉬었으니까 또 다시 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럼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다가 반전하는 것이 1번이고 더 빠져. 이건 이제 하락의 가속도가 붙고요. 아니면 여기서 당장 시장이 들어올릴 힘은 없어요. 그러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해.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매수가 이제 균형이 잡힌 거죠. 그런데 올릴 힘은 무슨 모멘텀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시장의 힘이 빠지면 또 내려가겠지만 그 사이 이제 좀 충분히 에너지를 흡수 보강이 되었다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이제 가격 조정에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에서 시간 조정, 시간 조정이 끝 아니면 가격 조정 재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일에는 오면 꺾이거나 올라가거나 행보하거나 세 가지가 있으니 이러면 어렵죠. 아니 그럼 주가가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행보하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 변화일이 되면 가장 기본은 시장의 전체적인 혹은 그 종목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정석이고요. 시장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여기 와도 안 꺾이는 경우에 그럼 시장 내부적으로 주도주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건 이제 실전편에 가서 하는 강좌인데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지수가 이렇게 가기를
예상했는데 예? 지수가 여기서 안 꺾이고 그냥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가요.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주도 올라갈 때 뭐 다치 거의 비슷하게 그런가 대중소라고 할게요. 이 대중소는 뭐냐면 이제 업종,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혹은 주요 업종들, 예? 시장 대표주들하고 뭐 잔챙이 같은 주식들하고 이것이 거의 같이 똑같은 상승 비율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그죠? 시장에는 늘 주도주가 있고 후발주거나 아니면 주도주에 가담이 안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랬죠. 변화일에 지수가 꺾이는 게 맞는데 안 꺾이고 만약에 더 간다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냐? 지금까지는 뭐 대중소정에서 이야기하기 쉽게 대형주가 지금 일본 파동에서 주도를 했다고 합시다. 얘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격이 좀 많아지고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다면 수익률 키 맞추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대형주가 최근에 한 15% 떴다. 중행은 10%밖에 못 떠서 그럼 여기서 대형은 조금 쉬어라. 예? 대형주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정체하거나 살짝 빠지거나 하면서 중형주들이 여기서부터는 달리기 시작해요. 그 매수세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시장의 매수세가. 단순 업종 간의 순환도 일어나죠. 그죠? 제가 지금 이 녹화를 2025년 9월 27일 토요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건반지, 옛날에는 차화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건반지. 그 다음에 또 근래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방산이 있고요. 원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선이 있고요. 그래서 조방원 이럽니다. 뭐 이 건반지는 그 상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릴리가 나오면서 지주사들하고 이래가지고 나왔고요. 옛날엔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근래에 조방원은 힘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데 이게 양쪽이 시소 게임을 좀 하거든요. 조방원이 강한 날 이쪽이 약하다든지 이쪽이 강하면 이쪽이 조금 쉰다든지 물론 이건 이제 지수가 지금 한참 올라오고 난 뒤에 네, 지금 나중에 세월 지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런 위치에 와 있어요. 2025년 4월 9일에 바닥을 찍고 중간에 보면 이 가격 조정을 거의 안 합니다. 약간 밀려요. 21선까지 약간 밀립니다. 여기는 그래도 가격 조정 21선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기죠. 시간 조정. 옆으로 기죠. 시간 조정. 여기서 중요 대등수치 큰 게 왔는데 딱 이렇게 이틀 밀고 또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왼쪽 7월 11일 지수 이건 전 선물입니다만 종합주가 지수로 하면 3,200포인트 3,216대 와가지고 한 41일인가 박스를 그리다가 그 뒤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격 조정 없었죠. 시간 조정. 이 변화일이었어요. 여기 변화일이고 여기도 큰 변화일이었고요. 예.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 바닥으로부터 아니요. 저기 8월 20일 바닥으로부터 26 일목 기본수치 달성해놓고 지금 다닥 때려버렸거든요. 예, 이날 하루에 지수가 한 3%, 이건 지금 선물입니다. 예, 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처럼 이 오면서 이 변화일이 없었겠습니까? 여기서 오다 보면 17, 26, 33, 40, 이 52, 51 와가지고 이럽니다. 이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시장이 52일까지 오르고 나서야 좀 제대로 조정받더라고 이때 제가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보면 거의 조정 없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간에 변화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적정 고점에서도 일수고 오고 바닥에서도 일수고 오죠. 그 중간에 26, 33, 4위까지 전부 다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일목산인 요 세 가지 가지고 제가 엄청 오래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변화일을 계산을 하고 실전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요소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 가면 꺾어진단 말입니다. 여기 26일이니까 꺾잖아요. 이 9월 1일부터는 여기 17일 올라가가지고 코스닥은 지금 4일이나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승의 절반까지 빠져버립니다. 이 상승의 절반까지 빠져버려요.
여기서는 변화율이 이렇게 잘 듣는데 여기서는 왜 안 듣느냐는 거죠. 그 시장이 좋으니까 유동성 장세에 정책 장세, 그다음에 신정부가 이제 이번에 6월 3일 대선하고 조기 대선하고 신정부 들어서면서 기대감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많이 왔는데 요 일수가 오면 제가 지금 이제 일수가 누적되고 나니까 예, 건반지하고 조방한지 왔다 갔다 한 지금 시소 게임 하는 게 여기고요. 예, 다시 이야기가 사실 가지를 쳤다가 돌아오는 중인데 중요 변화일이 오면 지수가 꺾이거나 아니면 연장이 되는데 지수가 상승 연장이 되어도 시장 내부적으로 업종간 순환이 주도주군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400m 개조하는 거 여러분 올림픽이나 뭐 전국 체전이나 육상 경기 가보세요. 1, 2, 3, 4번이 각각 100m씩 뛰잖아요. 그죠? 한 선수가 100m를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고요. 바톤을 넘겨주면 그 다음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그죠? 그 시장에서는 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치적으로, 뭐다? 변화일이 오면, 이건 일목산인이 이런 설명은 안 했어요. 제가 일목균형표를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요 변화일이 맞다면 꺾이는데, 안 꺾이고 지수가 더 가면은 대개 주도주가 바뀌거나 시장 내부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거나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화일인 건 있어요. 자, 이 부분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제 원전 강좌를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읽어보고 실전에 들어가서 경험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먼저 경험하고 공부했던 제가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이제 하방으로. 세 번째 변화율이 연장은 위로. 근데 위로 가속도일 수도 있고 아래쪽도 연장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일목균형표 이론에서는 약간 그 정도는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이 개념은 같이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가속도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각에서 예, 희열이 있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정도는 정말 드물고 그죠. 뭔가 아주 기분이 좋은 경우와 뭔가 바로 이제 공포가 있죠, 그죠? 그 인간의 이 감정의 그 이게 중심에서 예? 중심에서 희열과 예, 이 공포를 양쪽으로 이렇게 뭔가 수치를 계산해 놓고 보면 공포가 희열보다 힘이 훨씬 크다. 인간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보시장에서 패닉이 빠지고 공포의 투매가 나오고 하는 이 하락이 그죠? 상승할 때 역대 증권시장에서 급등과 급락의 통계 조사를 해보면 낙폭이 크지 물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날도 있긴 합니다. 있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중요 변화일에서 반전을 못하면 더 떨어질 때 오히려 가속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승할 때는 연장, 예, 그것도 물론 상승 자체가 가속화되면서 좀 많이 뜨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하락 가속도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노리는 차에 변화일이 왔다. 그래서 나는 한 분할 매수를 좀 해볼까? 혹은 뭐 용기를 가지고 첫 양봉에 형포론처럼 내려 한번 질러봤다. 그런데 여기서 못 돌리고 다시 주저앉으면서 최근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요소가 그대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 악재건 수급이건 한다면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바닥은 그죠?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내려갑니다. 우리 과거 미국 리만 부도나면서 떨어지던 한 달에 지수가 600포인트 빠지는 것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팬데믹 장세에서도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씩 그냥 뭐 내리 빠져버리는 예 그런 정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속도 이야기 지금 요 딱 한 문단 가지고 제가 지금 벌써 강의를 거의 20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화일을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맞았어. 여긴 틀림없이 바닥이야. 그러니까 물린 경우 사서 빠지면서 물린 경우 이제 바로 잘라버리거나 이러면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계속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버티다가 저기 변화일이 있다는데 이제 저기까지만 버티면 이제 바닥 지고 돌아가려나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거 신용권력이 있거나 파생해서 이거 지금 엄청나게 손실이 나 있거나 이거 계속 깡통 잘못하면 납니다. 그러니까 변화일 믿고 버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일은 하락할 때 내가 한번 좀 이점에서 들어가 볼까 하는 정도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내가 저 위에서 뭐 몇십 층에서 물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바닥 될려나? 뭐 바닥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믿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특히나 하락 중에 변화일 만나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졌다가 바로 돌아가는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게 자꾸 적은 확률에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의 경우라면 현물은 대주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 매도를 쳐놨거나 이 상투라고 숏을 질러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여기 변화일이 있었거든요. 50일 변화일이 아니에요. 여기 내가 옵션에서 그냥 풋을 질러버리고 선물 매도를 막 잔뜩 실어놔서 근데 이게 빠질 듯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여기서 이 정도 가가지고는 물론 옵션은 뭐 금방 만기가 오니까 그렇긴 한데 뭐 선물 같은 거 이래가 예를 들어 버텼다 갑시다. 9월물 만기가 이제 여기 와버리는데 매도를 쳐놓고 그죠? 6월물 만기에 예를 들어서 매도를 쳐놓고 9월 만기까지 가져왔다. 이 박살나는 겁니다. 지수 370대에서 450대로 와버리는 겁니다. 오링 나는 겁니다. 예. 제 이야기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떨어질 때는 내가 신용으로 사놓고 저 변화리에서 빠지겠지. 풋. 저기 빠지겠지. 안 빠지잖아요. 아니 조금 빠지다 말아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길게 말씀드립니다. 약 줬다고 약 모르고 오용 말고 잘못 쓰지 말고 약 줬다고 남용 말라. 그 유명한 글이 있죠. 신문지 하단이 광고 실릴 때 위에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변화일. 왜냐하면 이 변화일이 맞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세상에 이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찍고 돌아갑니다. 찍고 돌아갔는데 아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차피 여기에 지금 시간을 많이 들여버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거 녹화를 하기는 했는데 2025년 9월 26일 장중에 급락하다 바닥 찍을 때 일목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 여기서부터 20일이고요. 20일 대등수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이 상승의 절반 기준선 부분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하락 목표치 계산하면 3368에 3365를 오고 120선 60분 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분봉 선물은 42 일목 기본수치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5분봉으로 가보시면 여기 아침에 급락하다가 26에서 돌리다가 수급이 안 좋으니까 10회가 내려갔고요. 이것도 이제 변화일 하락이 가속화가 되는 걸로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선물 5분봉이거든요. 자, 26에서 딱 돌렸는데 수급이 안 돼요. 수급이 오늘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또 깨져. 그러다 여기 보세요. 32, 33 보니까 반등 또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닥 쳤나 보다. 이것만 해도 벌써 많이 빠졌어요. 지수가 전날 뭐 481 이러다가 여기 지금 471 뭐 470까지 내려오거든요. 많이 빠졌잖아요. 고가에서 지금 한 10포인트 11포인트 빠졌는데 근데 돌아가다가 바닥 다지는 하다가 안 돼. 또 무너져. 근데 여기 보면 52 부근에서도 반발하는데 26 걸리고 또 빠지고요. 이러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여기 76에서도 반등을 하는데 안 돼. 또 빠져. 근데 종반에 가가지고 아까 뭐 종합주가지수 목표치 달성, 코스닥 지수 일본 기준선가 상승의 절반 도달. 그리고 선물은 5분봉 아까 요 32에서 돌아갔죠. 여기 보면 이 반등 고점에서 32, 33에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후 2시 10분이니까 종가 전에는 이게 바닥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중간 마디에서 힘은 써봤지만 못 뒤집고 하락 가속화가 되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오니까 나스닥 선물까지 돌아가요.
그러니까 변화일은 원래 전환이 맞는데 전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방금 이 그림에서도 코스닥 지수 한번 보세요. 여기 9월 1일에서부터 17일 뭐 기본수치 달성하고 살짝 빠져버리잖아요. 이거 작년에 겹쳤던 건데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829까지 내려와요. 877에 갔던 게. 이건 변화율이 기가 막히게 맞아버리죠. 종합주가지수는 한 17에서 하루 더 가가지고 8월 20일로부터 26일 딱 달성하고 후행스피는 이 저점 지나갈 때 있어 꺾어버립니다. 왜 꺾어버려요? 이럴 때는 또 정말 잘 맞잖아요. 근데 안 맞을 때는, 추세가 아주 힘이 강할 때는 그냥 치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게 방금 전환이 일어난 경우와 이번에 상태에서 장중에 그냥 가속도 붙는 경우, 예를 들어 변화일까지 질질 흘러내리던 시세가 변화일에 전환되지 않으면 그 시점 이후 시세는 더욱 빠른 템포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승 시세는 단순히 시세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으나 하락 시세의 경우에는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다. 떨어지는 힘, 그 파괴력,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 제2권 종합편에 있는 그림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26일입니다. 동그라미 쳐져 있죠. 예. 여기하고 여기는 17일이고요. 요거 17과 26이면 40이죠. 요 40이 기호고요. 이 26은 뭐 시세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X 9일이고요. 26 다음에 33 변화일인데 여기 찍고 돌아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9일이에요. X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요 왼쪽에서 보면 42 변화일이 와가지고 지금 상투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이래가지고 가는데, 이 지점이 또 요 42일이고요. 올라가고, 여기 가시면 단기 9일과 동그라미 26, 이게 바닥에서부터 26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그럼 일목이 76 기본수치 상투예요. 그 직전에 9일 있고, 여기 41일도 있고요. 이게 고점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변화를 쏘면 변화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골라내야 되는 건 물론 당연하고요. 그 일목산리는 이제 차트에다 이런 표시를 해놨죠. 차트에다 표시를 해놨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쌍바닥 눌림목 저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7, 26, 33, 요 26에는 안 걸렸고요. 33 바닥이고 요 42가 이 상투입니다. 이렇게 꺾은 세로 이렇게 딱 그래프에다 그려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따지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9일, 1절 여기 상투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기호는 안 쓰고 차트에 줄을 끄면 그거 지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시간에 이거 뭡니까 정반합 이거 세 가지는 짧게 다루고 파동론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사례를 그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걸로 6강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9분 정도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